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민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겁니다. 따상의 매력 공모주 2021년 성적은 앞으로도 매력적인 투자 상품일까?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전진혁 상무님과 함께 투자 상품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따상의 유혹, 주식 투자 인구 1000만의 시대, 그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돌아보면 2021년 핫한 투자 키워드들 중에 하나는 공모주일 것 같아요. 2021년 좀 어땠나요? 어쨌든 원래 공모주라는 투자 테마 자체가 네. 워낙 많이 하시고 관심 갖던 부분이긴 했습니다. 근데 네네. 사실 올해부터 좀 많이 바뀐 게 있다면, 예전에는 이제 청약 금액을 많이 넣어야 네네. 많이 받을 수 있고, 이제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대출도 하고 돈 많은 사람 더 많이 번다면 있는데, 예. 그걸 이제 균등분할로 바꿔버렸죠. 예, 거의 다 예. 똑같이 받을 수 있게. 그런 게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바꿨다는 얘기 자체가 그만큼 관심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이렇게 공모주를 하니까 많이 벌 수 있구나. 예.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2021년 9월까지 우리나라 주식 공모시장에 신규로 모집이 모였던 자금을 총 집계를 해보니까 한 17조 원 됩니다. 17조 원. 근데 이 17조 원이라는 돈이 어떠한 돈이냐 보면, 그냥 작년 2020년 기준으로 공모시장 모였던 돈은 한 4.7조 원밖에 안 됐어요. 한 5조 원밖에 안 된 거죠. 5조도 안 됐던 예, 돈인데 예, 예. 이게 17조나 됐네요. 그렇죠. 과거 5년 평균 봐도 한 5조 정도였거든요. 매년 5조 정도였는데, 올해 들어서 9월까지만 했을 때도 지금 21조인 거죠. 올해 왜 이렇게 공모주가 많았나요? 특히 올해에 대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코로나 때문에 좀 주식장 막 내려가면서 네네. 공모를 하려다가도 보통은 기업 공개를 하려고 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주식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예, 가치를 폄하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내자마자 쭉 내려가면 그것도 그렇죠. 좋을 게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올해는 사실 상당히 좋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회사들의 공모가 이어졌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한 원인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실제 그러면은 17조나 공모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스코어는 좀 결과는 좋았나요? 흥행을 좀 했는지. 2021년 첫 어떤 좀 대장주라고 한다면, 예.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하는데, 큰 바이오 기업을 생각할 수 있겠죠. 최종 경쟁률이 무려 335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어마어마했어요. 엄청났죠. 근데 주당 6만 5천 원에 공모를 했거든요. 예. 6만 5천 원에 공모를 했는데, 첫날 16만 9천 원에 끝났고, 예. 무려 2.6배가 그렇죠. 하루 만에 상승한 거고, 지금 12월 현재 대략 한 2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6만 5천 원짜리가 25만 원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아마 거의 한 3.5배, 4배. 그렇죠.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거든요. 큰 회사가 아니어서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회사 사주를 되게 꽤 많이 받았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몇 천만 원, 몇 억대 됐었는데, 그게 갑자기 4배 이상 올라보니까 그때 집단 퇴사. 왜냐면 아시다시피 해당 직원은 상장 이후 1년이 지나야 팔 수 있거든요. 근데 퇴사할 경우에는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팔고 집단 퇴사가 약간 이어지기도 하는 그런 해프닝이. 그 돈으로 집을 사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기도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공모주들 대부분은 좀 좋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크래프톤 이런 데는 또 좀 별로였던 것 같고. 좀 어땠나요? 공모주 시장을 좀 정리해 보자면, 우선은 전체 시가총액이 1천억 이상 되는 어느 정도 이제 크기가 되는 공모주들의 전반적인 성과는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모든 게 다 좋았다는 아니었지만 전반적인 건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해요. 상장 당일 수익률만 우선 보자면 SK 바이오사이언스 말씀드린 것대로 한 160% 정도 됐고, 현대중공업도 했었죠. 한 86%, 카카오뱅크는 79%, SKIT라는 회사도 한 47% 됐습니다. 근데 크래프톤과 같은 이제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 큰 회사들은 아쉽게도 첫날 마이너스 9%로 이제 마감을 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은 되게 이제 아쉽긴 하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어땠냐. 왜냐면 사실 그날 바로 파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는 하지만 꼭 답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 9월까지 2021년에 올해 9월까지 상장했던 총 54개의 종목 중에 상장 첫날 손실을 기록했던 주식은 7개밖에 안 돼요. 54개 중에 7개. 13% 정도죠. 그러니까 어쨌든 상당히
사실 저금리 시대에 2%밖에 안 되는 예금 금리 시대에 그렇죠. 손실이 안 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여튼 투자했을 때 그 투자 실패 공모 첫날 기준으로 손실 기록한 게 13%라는 건 거꾸로 87%는 플러스가 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상당히 괜찮은 투자 대상이긴 하죠. 네. 물론 언제 파는 게 중요하고 예. 하고 뭐 54개 중에서 14개는 따삭 바로 이제 네. 바로 그 상한가로 올라가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길게 좀 봤을 때 상장하고 나서 6개월 정도 경과 시점에 공모가 대비 마이너스 난 주식을 살펴보자면 2개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쨌든 이런 물론 공모주 시장이 앞으로 계속 똑같이 이렇게 갈 거다라고 뭐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2021년 공모주 투자 시장은 상당히 핫했다. 그러면 네, 결국 그 공모를 할 때 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공모가를 이제 내부에서 뭐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예. 공모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조금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자마자 이게 두 배, 뭐 2.6배까지 간다는 말은 애초에 쉽게 말해서 20만 원 낼 거 10만 원에 냈으니까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회사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공모를 처음 했을 때 어느 정도 흥행이 되는 걸 좀 기대를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죠. 사실 뭐 네. 그러니까 공모가를 높게 가고 올라가든 낮게 가고 올라가든 사실 대다수의 그 회사의 대주주나 관계자들은 바로 팔 수 없기 때문에 예. 사실 다 똑같아요. 아, 근데 그렇네요. 네, 근데 예. 기왕이면 흥행이 많이 돼서 관심을 많이 갖고 사람들이 더 많이 투자하게 만드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상장해서 떨어진 것보다는 그렇죠. 상장해서 올라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올라가다 보면 그런가 하고 막 따라올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임원 입장에서도 그렇죠. 내가 유능하니까, 그렇죠, 내가 그렇죠. 일을 잘하니까 그렇죠, 주가가 그렇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모주의 이제 공모가는 어느 정도는 되게 매력적으로 보수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모든 회사가 사실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지 않고 뭐 어쨌든 뭐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는 엄청난 공모 되게 네. 비싸다라고 얘기가 많았었고 네. 사실 이제 그러고 나서 직후에는 또 꽤 올라갔는데 지금 또 엄청 많이 하락하기도 했죠. 예, 예. 근데 그거는 사실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얘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다. 그걸 알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전반적으로 공모시장은 괜찮을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이게 뭐 직접 하셔도 좋고, 근데 직접 하시는 경우는 이제 한 주나 2주 이상 받기 사실 어려우니까. 그래서 뭐 그러니까 투자 방법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죠, 그죠. 직접 공모할 수도 있고. 그죠, 그죠. 네. 의미 있게 돈을 벌려면 예. 사실 현재는 이제 한두 주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의미 있게 돈을 벌려면 점심값이라도 벌려면 저녁값이라도 벌려면 예. 비싼 주식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비싼 뭐 아. 10몇만 원짜리 주식에 갔다가 예. 걔가 막 한 뭐 상한가 정도 가져야 어느 정도 좀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 원짜리 주식 10만 원 버는 거니까. 예, 만 원짜리 주식이 상한가 가봤자 3천 원 버는 거니까. 예, 이제 약간 그런 상황이. 근데 조금 더 의미 있게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려면 개인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공모주 펀드 같은 공모주 펀드도 좋은 방법 같아요. 왜냐면 기관 투자자는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배정을 예. 받거든요. 그런 비클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공모주 펀드를 해야 투자인분들한테 소득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소득이 공모주 되기 때문에. 펀드나 이런 어떤 그러니까 공모주를 이용한 간접 상품이 좀 많아질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증권사 입장에서도 또는 뭐 이런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수익이 되는 것들을 연결한다면 맞습니다. 공모주를 직접 뭘 하고 귀찮으니까 맞습니다. 차라리 태워서 맞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선수 고용해서 선수가 1년에 50개, 100개 공모하는 데다가 계속 돈을 넣어서 맞아요. 연 환산해 보면 뭐 10%, 20%, 30% 그 이상 날 수 있는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공모주 펀드, 공모주 관련 간접 투자 상품들은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주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매력적인 가격을 가려고 하니 분명히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좀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모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